자, 우리 이제 또 행정법 문제 풀어볼까요? 오늘의 문제. 자, 오늘 이제 두 문제를 풀 건데, 우리 저번에 이제 그 마지막에 행정행위 좀 들어갔는데, 자, 이 부분 행정행위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음에 하고요. 행정행위 말고 그 전에 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풀어볼 문제가 법률상 이익 내지는 공권의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건 들어보셨죠? 어떤 걸 들어보셨냐면 자, 개인적 공권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공권은 뭘 줄임말입니까? 공적인 권리를 줄임말이야. 공적인 권리. 그러면 이 개인적 공권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개인들이 국가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있죠? 이런 권리를 우리가 개인적 공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개인적 공권의 반대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반사적 이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사적 이익이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면 개인적 공권이 만약에 이게 침해됐습니다. 침해되면 이건 말 그대로 권리가 침해된 거죠. 그러면 권리가 침해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 공권 침해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따라서 이 사람은 뭐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원고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 공권 있는 사람이 원고 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근데 반사적 이익은 이거는 뭐 돼도 침해가 되더라도 이건 구제를 해 줍니까? 반사적인 구제가 안 됩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반사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반사적 이익밖에 없는 사람은 원고가 됩니까? 원고가 안 됩니까? 원고가 안 되는 거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억울해도. 그래서 원고적 격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적 공권하고 이제 반사적 이익을 이렇게 비교로 보시는데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이 원고적 격 있죠. 원고적 격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 공권이 침해되면 원고적 격이 있고 법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 격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개인적 공권하고 법률상 이익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적 공권보다는 법률상 이익이 약간 좀 넓은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개인적 공권이든 법률상 이익이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말은 뭐라고요? 반사적 이익이다. 아시겠죠? 이건 말 그대로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인데 여기는 법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일단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률상 이익. 자, 법률상 이익입니다. 이 법률상 이익 내지는 다른 말 뭐라고요? 개인적 공권인데 이 법률상 이익인가 또는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볼게요.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한테 뭔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권리가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구비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권리가 있어. 그러면 국가는 나한테 그걸 해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 국가는 의무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권리가 있으려면 반대로 국가는 의무가 있어야 돼. 따라서 첫 번째가 행정청한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됐죠?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는 항상 뭐니까? 상대적이니까. 내가 권리가 있으려면 상대방은 의무가 있어야 된다. 됐죠? 두 번째. 여러분 개인적 공권과 비슷한 게 뭐라고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좀 넓지만 똑같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상 이익은 말 그대로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근거법 있죠? 근거 법령에 무슨 보호성이다?
사익보호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법이 그 개인이 있죠. 근거법이 그 개인을 보호할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한테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거법의 범위를 직접적인 근거법만 가지고 이 사익보호성이 있는 걸 따질 것이냐, 아니면 관련 법 전체를 다 고려할 것이냐. 꼭 직접적인 법뿐만 아니고 관련 법까지 따져가지고 근거법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면 되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판례가 있는지 그냥 들어보세요. 부산시가 이쪽에다가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거야. 상수원 보호구역. 그럼 여러분들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에 공설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시관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가 공설 화장장 설치하려고 이곳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뭐 했어? 해제해버린 거예요. 풀어버렸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설 화장장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근처의 주민들은 당연히 열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와요. 다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 해제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상수원 보호 해제는 무슨 법에 근거했냐면 수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해제라는 거, 수도법. 그러니까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직접적인 근거법은 수도법이거든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수도법에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했는데 여기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 법은 주민들 있죠.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한마디로 이 법에서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사익보호, 이 주민들의 사익보호라는 느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판례가 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또 있더라 이거지. 근데 이 법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직접적인 법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법을 보니까 인가 있죠.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 화장장이 못 들어오게 있더라 이거지, 이 법에 보니까. 근데 이 법에서 1km 이내에 화장장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얻는 그런 이익 있죠. 주민들이 이거는 반사적이다. 이거는 법률상이다. 이건 법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수도법에 의한 이 상수원 보호 해제한 직접적인 부분 수도법인데 수도법에 의하면 사익보호성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지만 관련 법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까지 고려하니까 뭐더라? 주민들의 사익보호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결론은. 이제 한마디로 보세요. 그러면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논할 수 없다. OX, X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근거 법에는 사익보호 법률상 이익이 없어도 다른 관련 법까지 고려하니까 뭐하더라?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질문 이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가 이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우리 저기 이제 군산 부안 그쪽에 이제 새만금 간척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걸 국가가 어떤 걸 이제 뭘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분명히 환경이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개발하면. 그러니까 일정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업 승인해 줄 때는
바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를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이제 일정한 어디까지 계속 다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거리 내로 이제 법에서 정해 놨겠죠. 근데 어떤 대규모 사업을 승인해 주는데 여기서 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여기서는 받아라 이렇게 써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받는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환경 영향표를 받는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요? 법률상 이익이야. 안에 있는 주민. 그러니까 그 사업 승인에 대해서 안에 있는 주민들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주민들. 근데 문제는 환경 영향 평가 밖에 있는 주민들 있죠.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은 이분들의 이익은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이분들은.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이 사업 승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이분들이 뭐 하면 입증하면요. 입증한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사업 승인해 줄 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은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법률상이야. 그분들은. 근데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은 법률상이다. 반사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하면 된다고요? 입증하면 돼요. 그럼 볼게요. 분명히 여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이잖아. 밖의 주민들인데 처분 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기 뭐 했습니까? 입증했잖아요. 입증하면 밖에 있는 주민들도 자 법률상 이익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환경 영향 평가 나오면 안에 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법률상 이익. 근데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은 반사적인데 예외적으로 입증하면 법률상.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연탄 공장 건축허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옆 건물에 옆집에 연탄 공장 들어와요. 그 연탄 공장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뭐 그 주변에 연탄 공장 들어오니까 시커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입을겠죠? 그럼 연탄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얻는 그 이익 있죠. 불이익. 손해 입잖아. 그분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연탄 공장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은요. 이 사람의 이익은 반사적이다. 법률상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연탄 공장 허가에 대해서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 근데 기존에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A라는 업자가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해. 버스를. 근데 이 노선은 A밖에 없어. 그래서 A 혼자서 이제 독점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규 버스 노선 인가처분 해가지고요. B한테 이제 이 노선에서도 일부 얘가 여기서 버스 운행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업자는 신규 업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뭐 됩니까? 침해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률상이다. 반사적이다. 법률상이다. 기존 업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규 기존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신규 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우리 경찰행정법에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냥 이 정도, 이런 문제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한번 훑어볼 문제이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 없는가는 당해처분의 근거법에 의해서 직접 보호되는 것만 따진다고요. 관련 법령 다 고려한다고요? 관련 법령 다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 없는 걸 따지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오늘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법률상 이익. 여러분들 법률상 이익 다른 말로 비슷한 개념 뭐라고요? 개인적 공권이에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아까 금방 첫 번째가 행정청한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내가 권리가 있으려면. 그리고 반대로 근거법에서 무슨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거법에서. 사익보호성.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 지금 현재를 볼게요. 지금 현재는 자,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 야, 니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좀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정보 좀 공개 좀 해줄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권리가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법률 있죠. 이 법률에 나와 있어가지고 법률에 보면은 이 정보 공개 청구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모든 국민이잖아. 모든 국민. 예, 모든 국민이 갖는다고 분명히 법률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법률이 없을 때요. 없을 때. 이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법률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는 있어. 누구든 다. 근데 이런 법이 없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A라는 사람이 이런 법이 없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이 뭐 했냐면 당연히 법률이 없잖아요. 법 없다 그런 법.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너한테 정보 공개를 뭐한다? 거부한다.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죠? 아니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그래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권을 직접 인정하는 법률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헌법을 보자. 헌법 좀 봐라 제발. 헌법에 21조에 무슨 자유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냐. 언론의 자유. 근데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 뭐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다. 알 권리가 있는 게 알 권리가 기본권 아니냐. 그러니까 알 권리 이거 언론의 자유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법률이 없어도 우리 국민들은 공공기관에게 뭐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헌법, 우리 판례는 꼭 법률이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했습니까? 법률이 없었어도 헌법에 근거해서 인정을 해줘버렸습니까? 해줘버렸어요. 그죠? 법률이 없었어도.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법률이 없으면 안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에 따라 달라. 자, 보세요. 이 정보공개 청구권 같은 거는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거 언론의 자유로 뭐라고 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근거해서는 굳이
법률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헌법의 기본권에 근거해서 개인적 공권을 인정해버린 판례들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청구권적 기본권, 헌법 배우시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죠. 이런 기본권에 근거해서는 법률이 없으면 직접 개인적 공권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판례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도 자유권적 기본권에 의하면 헌법에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법률이 없어도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근데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에 근거해서는 법률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개인적 공권을 직접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인정한 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사회권적 기본권, 여러분들 사회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요, 우리 판례가 직접 헌법만으로 직접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 딱 나오면요, 헌법만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 성격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법률이 꼭 있어야 돼. 구체화되는 법률이. 됐죠? 이해하셨죠? 반대로 이제 그대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극적 방어권인 무슨 것적 기본권입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이네. 자유권적 기본권 아까 21조 언론의 자유 같은 거 있죠? 이거에 근거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어도 직접 공권을 인정한 판례 있어 없어? 있다 그랬잖아요. 언론의 자유.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아직 없다. 근데 자유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법률로 없어도 그 직접 인정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로의 권리 똑같아요. 기억해 보세요. 근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네. 그러면 사회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직접 법률 없으면 직접 개인적 공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접 조수청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얘는 사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법률 없으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얘가 맞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헌법상 환경권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권 같은 것도 이것도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잖아. 환경권의 기초해 가지고 직접 법률의 근거 없이도 직접 인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이죠, 밖. 그럼 아까 금방 전 문제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질문.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원칙은 법률상 원칙은 반사적. 뭐요? 아까 반사적. 근데 밖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사업 승인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큰 피해가 나타났다고 뭐하면 입증하면 뭐라 했습니까? 법률상. 근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입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고 적격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주민들은요, 원칙은 반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얘도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이죠. 다시 한번 사회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법률 없이도 직접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이 없어도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 사회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는 부정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은 원고 적격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나와 있는 3번이 가장 타당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두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수업 듣는데 시간 오래 소비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확인 차원에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